안녕하세요. 최강 임성쌤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완성의 탐구, 자료 수집 방법, 첫 번째 질문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자료 수집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질문지법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실험법. 그치? 주로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그치? 양적 연구 방법이 사용된다. 주로 양적이야. 반드시가 아니야. 양적입니다. 반드시는 없어요. 사회문화에서. 양적 연구고요. 이 면접법. 학생 갖다 상담하는 거죠. 참여 관찰법. 그치? 어떤 건물에다 넣어놓고 아이들을 관찰하거나 하는 게 참여 관찰법.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문헌 연구법은 뭡니까? 책을 보고 연구하는 거죠. 그치?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자, 이게 1차 자료라면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2차 자료가 되는 거죠. 2차 자료. 이미 실험을 한 거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2차 자료가 되는 겁니다. 주로 이쪽은 뭘로 한다고요? 이쪽은 질적 연구 방법이 사용되고 이쪽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공부할 건 뭡니까? 질문지법이에요. 질문지법. 설문지 조사하는 거야. 설문지 조사. 됐나요? 됐습니까? 모두 다 화이팅! 자,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입니다.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특징.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은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그치? 근데 질문지에서 중요한 게 뭐야? 문제야, 문제. 문제를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일단 문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미리 작성해 이를 조사 대상자에 보내고 질문에 응답하거나 기입하는 겁니다. 이 응답자들도 되게 성의 있게 해야 되죠? 그치? 1번을 쫙 찍는다든지, 뭐, 1, 2, 3, 4, 5, 다시 2, 3, 4, 5, 막 이렇게 거꾸로 찍는다든지, 뭐, 이런 거면 안 됩니다. 기입해서 표본 집단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 자, 모집단은 뭐냐면, 청소년에 대해서 조사해야 돼요. 청소년. 그럼 청소년 뭡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가 청소년이죠? 근데 얘네만 청소년이에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청소년이죠. 그치? 그러면 나이별로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고, 그치? 학년별이죠. 정확히 말하면. 나이별, 그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지역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역별. 그 다음에 성별. 성별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나이, 지역, 성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 골고루 이 모집단에서 무슨 집단을 뽑아야 돼? 표본 집단을 뽑아야 되는 거야. 됐나요? 표본 집단을 뽑아 주셔야지만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치? 이 모집단을 청손이라는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해야 되죠. 대표성은 일정 비율과 일정 수가 중요하다. 그치? 많이 조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장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죠. 쫙 돌리면 되니까. 뭐 인터넷 설문조사도 있긴 해요.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 분석이 용이합니다. 그치?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하기 좋아요. 정보 수집이 용이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이번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정치 지지율에 대해서 나오죠. 누가 정치 지지율이 몇 퍼센트고 엎치락 뒤치락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정밀한 연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밀한 거와 심도 있는 연구는 다른 거야. 정밀한 거는 수치화하는 거야. 숫자화 하는 거야. 이번에 여러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30%고 반대하는 게 뭐 45%다. 이게 정밀한 연구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용어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조사 대상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단점. 문맹자에게 불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읽어주는 질문지법도 있습니다. 읽어주는 질문에 대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치? 나는 이렇게 질문했는데 설문지 작성자들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표면의 대표성이 그치? 이거 골고루 봐요. 나이별, 성별, 그러니까 지역별, 성별 뭐 이런 거 부자이건 가난하건 그 다음에 뭐 학벌, 그치, 고3이냐,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골고루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항의 적절성. 그치?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몰라. A를 물어보는지 B를 물어보는지. 뭐 유선전화는 대부분 아즈마나 실업자가 있겠죠. 아니면 노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조사는 대부분 청소년들이기라 보다는 초등학생들이에요. 그치? 초등학생 조사가 됩니다. 부모님의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무작위로 축출해가지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게 단점이고 이게 장점입니다. 됐나요? 자, 설문조사의 문제점, 브랜들리 효과라는 겁니다. 미국에 옛날에 정말 쓰레기 같은 백인 유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흑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막 얘기해요. 그렇지? 브랜들리를 지지합니다.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막 설문조사하니까 얘가 막 1등이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흑인 후보가 당선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백인 후보가 그치 흑인보단 백인이 낫겠지 하면서 백인에게 다 투표했어. 그 쓰레기가 당첨된 거야. 됐나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브랜들리 효과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죠.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치? 모든 리서치 회사들이 설문조사하는 회사들을 우리는 리서치 회사라고 하는데 리서치 회사들이 모두 다 이 사람이 될 겁니다. 루즈벨트는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루즈벨트가 됐잖아. 미국 역사상 4번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그치? 또 이러면 미국은 4년 중임제 아닌가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4년 중임제가 나온 거야. 4년 중임제는 2번만 할 수 있는 거죠. 4년 2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과 2차 세대를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기도 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표본을 구하는 것이 표본 집단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질문도 명확해야 됩니다. 당신의 키는 어느 정도입니까? 140cm, 150cm 이상, 160, 170, 180, 190. 자, 봐봐. 여러분 키가 180이야. 다 찍어야 되죠. 여기까지. 그치? 140 이상이야. 그치? 뭐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베타성이 없어요. 그치? 베타성이 없고 포괄성도 없어. 왜? 여기 140 이하는 어떻게 할 거야? 140 이하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거 못 찍잖아. 그치? 포괄성도 떨어져요. 포괄적으로 다 설문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괄성도 떨어집니다. 2번. 당신 유튜브 캠핑 방송이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익하지만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찍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만 물어봐야 돼. 당신은 유튜브 캠핑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만 물어봐야 됩니다. 되나요? 그치? 뭐가 떨어지냐? 베타성. 그치? 베타적으로 명확하게 명확성도 떨어지죠. 명확성도 떨어집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질문지 아까 앞에서 설문지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설문조사가 명확해야 된다. 또 하나 귀하는 최근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이라는 거는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잖아. 이런 빈도부사 sometime 그치? 또 뭐 있습니까? often 그치?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빈도부사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화관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명확하게 물어봐야지. 그치? 다음 중 전화 설문조사입니다. 다음 중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 젊은 전화는요. 앞번호가 유리해. 앞번호가. 왜? 귀찮잖아. 그치? 지금 설문조사에 응하시면 선물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해야지만 또 전화에 설문 응하지. 그냥 뭐 전화조사입니다 하면 그냥 끊어버리죠. 그렇지? 끊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시간이 아까운데. 나도 지금 바빠. 하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뭐 문화상품권 뭐 이런 거 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커피 쿠폰 이런 거 주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치? 그치? 전화조사 또 한계점 뭐라 했어 아까 앞에서. 집에 있으신 분들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줌마 조사나 아니면 뭡니까?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치? 또 유치원 아이들 집에 있을 수 있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되게 바빠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한 학원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문제점은 뭘 것 같아요? 그치? 잘하네. 그치? 사교육비로 인해 이게 지금 뭐야? 부정적인 말을 앞에다 실었잖아. 그치? 질문에 이 질문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이 된 거야. 이런 거 안 돼. 그치?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나 학원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아니죠. 그치? 그 다음에 당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찬성하면 반대합니까? 요렇게
그 설문을 작성하는 거하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 달라요. 왜? 이렇게 되면 매우 찬성이 몇 프로? 그치, 20%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이다 하면 여기 20%, 20%죠? 그럼 찬성이 4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50%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치? 그러니까 답변지 작성지에다가 요렇게 작성하면 요렇게. 그러니까 질문지에는 한계점이 좀 있다라는 거야. 이 설문조사가 한계점이 있어. 왜? 명확성이 떨어지거나 질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만 연락해 조사해봐. 그치? 다음 대통령 누구겠어? 트럼프겠죠. 그치? 바이든 지지자만 막 조사해봐. 다음 대통령 누구겠어? 바이든이 높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지법에서는 질문지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설문지 작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배타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괄적으로 뭐 누구나 여기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를 선정을 잘해야 돼요? 표본 집단. 그치? 표본 집단. 모집단에서 표본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치? 성별, 나이, 지역별, 학벌, 그 다음에 재산 정도에 따라서 골고루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한 설문지가 나오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1번 한번 봅시다.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연구 주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거. 자, 여기 봐봐. 연구 가설 설정했죠?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치?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여가 활동이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가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조사 방법. 70대 노인. 우리 노인이라고 했는데 노인은 유엔이 정한 몇 세 이상? 65세 이상인데 70대 노인만 80대, 90대, 65세 이상. 여기 포괄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그치? 이거 굉장히 포괄적이지 못하죠? 포괄적이지 못합니다. 1000명의를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과 개념의 명확화. 무슨 조사? 양적 조사를 실시하죠. 주로 질문지법은 양적 조사를 한다니까. 자료 분석 결과 노인의 월평균 소득 생활 만족도 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치?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됐죠?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게 나왔고요. 노인의 주당 평균 여가 활동 시간과 생활 만족도 지수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각된 거죠. 기각된 거야, 기각. 자, 1번. 기억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 확보. 기억은 대표성이 안 나타나죠.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은 모두 독립변수를 조작하여 정의한 것이다. 맞죠? 조작적 정의. 개념의 명확화. 맞죠? 니은. 자, 니은은 1차적으로 분석을 얻은 결과이다. 그치? 1차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 설문조사. 그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치?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으니까 1차 자료를 얻은 거죠. 2차 자료는 문헌연구법이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 2는 가설 1과 달리 가설 1이 수용됐고 가설 2가 기각됐죠. 됐나요? 안 됐다라는 거야, 기각. 그럼 니은 디귿이니까 다음은 몇 번? 2번입니다. 됐나요? 질문지법을 이렇게 조사한다. 주로 양적 자료에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자료의 정책 도입에 추진한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고서 고른 것은. 다음은 정부가 도입하자는 A 정책에 대해 귀하는 A 정책에 도입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라는 설문으로 시민 6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다.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얘네가 찬성하는 거지. 총 몇 퍼센트야? 37%. 37%. 적극 반대한다는 뭐야? 적극 반대한다는 거는 27%. 잘 모르겠다 36%. 모르겠다. 관심이 없는 애들도 꽤 많아. 정책 도입 추진 중이라고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책을 잘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지만 지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으므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지. 왜? 모르겠다가 너무 많잖아. 그치? 1번 기억. 설문 문항의 내용이 중립적이지 않다. 그치? 귀하는 A 정책 도입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요. 니은 조사 결과 해석의 객관적 태도가 결렬되어 있다. 맞죠? 그렇지? 요거를 해석을 안 해줬어요. 정확하게. 조사 대상자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쉬운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 대상자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쉬운? 이건 뭐야? 조사 대상자가 면접법이나 면접법이 주로 이런 게 이루어지죠. 틀렸어요. 연구자의 현상의 내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여 정체의 적합성 여부를 탐구하였다. 내면의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니까 수치화시킨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님이니까 1번이죠.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명확하게 공부하시고 뭐랑 연관해야 됩니까? 이제 뒤에서 나오는 실험법, 문헌연구법, 참여관찰법, 면접법과 연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됐나요?